야, 이 냄새나는 영감탱이 당장 안 꺼져? 여기가 쉼터야? 본사 직원의 구둣발이 늙은 노숙자의 라면 박스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야. 그때 한 편의점 알바생이 달려와 온몸으로 노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두려움에 떨면서도 노인을 지키려던 그 알바생.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노인의 낡은 수첩에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고 있다는 것을요. 편의점 폐기 도시락 하나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편의점 유리창을 거칠게 때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고 오직 편의점 간판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주위를 밝히고 있죠. 이민서가 계산대 뒤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고 유리창 너머 벤치에는 낡은 라면 박스를 입을 삼아 웅크리고 있는 장필두 노인이 보입니다. 이민서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진열대로 걸어가 유통기한이 막 지난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폐기 상품은 원칙적으로 즉시 버려야 하지만 이민서는 주위를 살피더니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넣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이민서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핫팩까지 챙겨들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벤치에 누워있던 장필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킵니다. 장필두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민서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 안 가요. 내가 여기서 얼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나와. 이민서가 따뜻하게 데워진 도시락을 장필두의 무릎 앞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리 지를 기운 있으면 이거라도 드세요. 폐기 상품이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따뜻해요. 장필두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할 일이 없나 보구만. 이런 거 주면 내가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어? 이민서가 핫팩을 흔들어 장필두의 꽁꽁 언 손에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절은 됐고요. 그냥 드세요. 경찰 부르려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참는 거니까요. 아침에 점장님 오시기 전에는 꼭 가셔야 해요. 장필두가 핫팩의 온기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걸신 들린 사람처럼 도시락 뚜껑을 열고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수염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던 이민서의 시선이 장필두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갈라진 상처 사이로 피가 맺혀 있었죠. 이민서가 잠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연고와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손, 이리 좀 내밀어 보세요. 장필두가 숟가락을 멈추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민서가 장필두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연고를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손가락 잘라내요.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계세요. 장필두가 이민서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더러운 자신의 손을 잡고 꼼꼼하게 반창고를 붙이는 이민서의 정수리를 보던 장필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민서가 반창고를 다 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 드시고 쓰레기는 저기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전 들어갈게요.
이민서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장필두는 품속 깊은 곳에서 아주 낡고 때가 탄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몽당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 도시락, 핫팩, 반창고, 편의점 아가씨.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지만 추위는 여전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본사 슈퍼바이저인 김 과장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내렸습니다. 김 과장이 매장 앞 벤치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장필두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팍 쓰며 편의점 문을 닥차고 들어왔습니다. 딸랑.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김 과장이 카운터에 있는 이민서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알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민서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어요? 무슨 일이신지. 김 과장이 밖을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 내 눈엔 저기 저거지가 안 보여?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매장 이미지 관리 안 하냐고. 당장 안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이민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새 영하 15도였어요. 갈 곳도 없는 분인데 날 좀 풀리면 가시라고. 김 과장이 이민서의 말을 뚝 끊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 아주 자선사업가 나셨네. 야, 여기가 쉼터야? 네가 사장이야? 본사 지침이 뭔지 몰라. 매장 주변 청결 유지. 몰라. 김 과장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니 자고 있는 장필두의 라면 박스를 구두발로 걷어찼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박스가 찌그러지자 장필두가 놀라서 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김 과장이 장필두를 내려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냄새나는 영감탱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드러누워 있어. 당장 안 꺼져? 경찰 불러서 끌려가고 싶어? 장필두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키려 하자 김 과장이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 다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민서가 쏜살같이 달려나와 김 과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 과장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그만해? 너 지금 본사 직원한테 명령하냐? 너 진짜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이민서가 물러서지 않고 장필두를 등 뒤로 보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발로 차는 건 매장 관리가 아니라 폭행입니다. 지침에도 폭행하라는 말은 없을 텐데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경찰 부르겠습니다. 김 과장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이름이 뭐야? 이민서? 그래, 점장한테 말해서 당장 너부터 자르라고 할 테니까 각오해. 이민서의 등 뒤에 있던 장필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장필두의 눈빛이 김 과장의 가슴에 달린 사원증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본사 영업팀 과장 김철수. 장필두가 주머니 속에서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김철수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김 과장이 장필두의 수첩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별 미친 영감탱이를 다 보겠네. 뭘 적어? 적어서 뭐 어쩔 건데? 재벌 회장님한테 이르기라도 하시게. 김 과장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이민서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너 오늘 내로 짐 쌀 준비나 해. 내가 가만 안 둔다. 김 과장이 신경질적으로 차에 올라타더니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매장 앞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이민서는 풀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민서가 흐트러진 장필두의 짐을 정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다친 데는 없으세요? 장필두가 모자를 고쳤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다. 그런데 아가씨, 나 때문에 곤란해져서 어쩌나? 이민서가 애써 웃어 보이며 빈 캔 커피를 주워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저 사람 원래 저러잖아요. 점장님이 뭐라 하시면 그만두면 되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민서가 장필두의 손에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새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진정하세요. 저는 들어가서 정리 좀 할게요. 장필두가 따뜻한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민서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비준, 반드시 기억하마. 저녁이 되고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오자 이민서는 서둘러 유니폼을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탈의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이민서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죠. 한국병원 원무과 이민지님 수술비 및 입원비 미납 안내. 내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민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지만 이번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이민서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더니 힘없이 가방을 메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민서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장필두가 서 있었습니다. 장필두가 이민서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장필두가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접니다. 김 실장, 지금 차 대기시켜. 그리고 장필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민서가 사라진 골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알아볼 사람이 하나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야간 근무 시간이었어요. 매장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와 구석 테이블에서 컵라면을 먹는 장필두의 후루룩거리는 소리만 감돌고 있었죠. 평화롭던 공기는 거칠게 열리는 문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딸랑, 술 냄새가 진동하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성그룹 오너 일가이자 상무인 최기태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비틀거리고 있었죠. 최기태가 진열된 과자 봉지들을 손으로 툭툭 치며 떨어뜨리더니 계산대에 삐딱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야, 여기 담배. 제일 비싼 걸로 내놔. 이민서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우려다 멈칫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찾으시는 담배가 지금 재고가 다 떨어졌는데요. 최기태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뭐, 없어? 편의점에 담배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지. 장사를 이따위로 해? 이민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발주를 넣었는데 물류 배송이 지연되어서요. 최기태가 갑자기 계산대 옆에 있던 껌통을 이민서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이민서의 어깨를 강하게 때리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이민서가 짧은 비명을 삼키며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컵라면을 먹던 장필두가 젓가락을 딱 멈추었습니다. 장필두가 품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기태가 낄낄거리며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계산대 위에 흩뿌렸습니다. 알바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돈 줄 테니까 당장 옆 가게 가서 사와. 뛰어가. 안 뛰냐? 이민서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꾸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기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경찰? 이거 아주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편의점 건물 우리 아버지가 짓고 있는 거야. 내가 당장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최기태가 비틀거리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민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기태가 손을 뻗어 이민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이민서가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매장 안을 울렸습니다. 최기태가 손바닥으로 이민서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인 것입니다. 이민서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입가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장필두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치려다 꾹 참고 녹음기를 더욱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어디서 천한 것이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 오늘 죽었어. 최기태가 쓰러진 이민서를 발로 차려던 찰나 편의점 문이 벌컥 열리며 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점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최기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점장이 덜덜 떨며 최기태의 구두를 닦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기태가 점장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박 점장,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알바가 손님한테 대들고 폭력까지 쓰는데? 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민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민서, 너 미쳤어? 상무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빨리 안 해? 이민서가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점장님, 저분이 먼저 물건 던지고 때리셨어요. 전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점장이 이민서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끄러. 어디서 말대꾸야. 상무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 때문에 우리 가게 계약 해지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무릎 꿇으라니까. 이민서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점장과 최기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모멸감과 억울함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싫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빕니까? 저 사과 못합니다. 이민서의 당돌한 태도에 최기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독하네 독해. 박 점장 들었지? 난 이런 애 쓰는 매장이랑은 거래 못해. 당장 본사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하고 건물 임대 계약도 다시 검토하라고 해. 최기태가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점장이 털썩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민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 줄 알아?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내일부터 나올 생각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점장이 이민서의 유니폼 조끼를 강제로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민서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조끼와 흩뿌려진 돈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어든 이민서의 등 뒤로 점장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편의점 안 장필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껐습니다. 최기태가 타고 떠난 리무진의 번호판을 확인한 장필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점장이 계산대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이 장필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민서는 빗물로 흥건해진 거리를 하염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민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아내지도 못했죠. 그때 빗속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이민서의 머리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자 이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점퍼를 입은 장필두가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일 컵라면을 먹던 노숙자의 그 어수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죠. 장필두가 이민서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닦게.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거지만 빗물은 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민서가 멍하니 장필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장필두가 이민서의 손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성북동 1번지로 오게. 이민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성북동이요? 거긴 왜? 장필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니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면 오게나.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살 것 아닌가. 장필두는 우산을 이민서의 손에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장필두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거대해 보였습니다. 이민서는 손에 들린 우산과 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장필두가 서 있던 자리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민서가 몸을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장필두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수첩에서 찢겨 나온 페이지였습니다. 빗물에 번져 희미했지만 그 종이 귀퉁이에는 선명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 최기태가 언급했던, 그리고 이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성그룹의 황금색 로고였죠. 이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빗속으로 사라진 장필두의 방향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는 고요했습니다. 이민서는 장필두가 알려준 주소가 적힌 쪽지를 손에 꼭 쥐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퀭했고 어제 맞은 뺨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성그룹 장필두 명예회장의 자택, 성북동 1번지라는 문패가 그녀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초인종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양옆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저택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수 사이로 난 대리석 길을 따라 걷는 이민서의 운동화 끝이 잔뜩 달아있어 주위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현관 앞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이민서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서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이민서가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성을 따라 들어선 저택 내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릴 듯한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민서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자꾸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집사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소파 앞으로 이민서를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손님 모셔왔습니다. 창가를 바라보고 있던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이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노숙자 장필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덥수룩하던 수염은 말끔하게 다듬어졌고 꼬질꼬질하던 점퍼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맞으세요? 장필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왜? 컵라면 국물이 묻어 있어야 알아보겠나? 이민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성그룹 회장님이라니요. 장필두가 휠체어를 조작해 이민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자니가 본 그 노숙자가 내 진짜 모습일 수도, 지금 이 모습이 가짜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자니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는 거야. 이민서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분들은요? 장필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 내 자식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들이지. 내가 조금만 아파도 유언장부터 고치려 드는 놈들이야. 그래서 확인해보고 싶었어.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다 떼어버리고 늙고 병든 노인네로 남았을 때 누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지 말이야. 장필두가 다시 이민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개월을 길바닥에서 굴렀네. 내 핏줄이라는 놈들도 나를 본체만 채 지나가더군. 그런데 자네는 달랐어. 폐기 도시락을 데워주고 내 더러운 손에 약을 발라줬지. 그 추운 날 본사 직원 앞을 막아서면서까지 나를 지켜줬어. 이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둬요. 장필두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이민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당연한 걸 아무도 안 하는 세상이야. 그래서 자니가 필요해. 이민서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채용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와 엄청난 금액이 적힌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필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비서실장, 아니 내 대리인이 되어주게.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썩어빠진 내 회사, 그리고 내 집안을 청소해줘. 이민서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봉투를 도로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냥 고졸에 편의점 알바나 하던 사람이에요. 경영 같은 건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큰일을 어떻게 제가 해요? 장필두가 이민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K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했었지? 집안 형편 때문에 2학년 때 중퇴했고. 이민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사람 하나 들이는데 뒷조사도 안 해봤을까봐? 자네 능력은 내가 보증해. 스펙? 학벌? 그런 건 내가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돈으로 못 사지. 난 자네의 그 깡다구와 인성이 필요한 거야.
이민서가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자 장필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불이야. 자네 동생 수술비, 그리고 재활 치료까지 내가 전액 지원하겠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지. 동생이라는 말에 이민서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돈을 뿌리던 최기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민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하게 해주세요. 장필두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칼이야. 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 장필두가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에 있던 서재의 책장이 갈라지며 거대한 비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장필두가 휠체어를 끌고 가 금고를 열더니 두툼한 장부 2권과 검은색 USB를 꺼내왔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이민서의 손에 쥐어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최기태, 그놈 목줄이야. 놈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장부 원본과 그간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담긴 증거지. 이민서가 장부의 표지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걸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무너뜨리는 것만으론 부족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자네가 당한 모욕 몇 배로 갚아줘야 하지 않겠나? 이민서의 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때 집사가 양손 가득 쇼핑백과 옷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필두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자네 입을 것하고 쓸 것들을 준비했어. 가서 갈아입고 나오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은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 이민서가 집사의 안내를 받아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민서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뺨, 헝클어진 머리, 낡은 티셔츠. 이민서는 가위를 들어 거추장스러운 긴 머리를 단발로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을 잘라내는 의식 같았습니다. 잠시 후 드레스룸 문이 열리고 이민서가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단정하게 정리된 단발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펴진 어깨. 방금 들어갔던 편의점 알바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장필두가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거봐,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아주 잘 어울리는구만. 이민서가 장필두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장필두가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다. 최기태 그놈이 자네를 해고시키라고 사주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날 밤 편의점 CCTV. 놈들이 지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이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회사 보안팀장, 내가 심어둔 사람이야. 지금 본사 서버실에 백업본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가서 그걸 확보해.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탄환이 될 거야. 이민서가 사원증을 목에 걸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장필두가 나가는 이민서의 뒤에 대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민서 양. 이민서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 고개 숙이지 마. 자네 뒤엔 내가 있어. 최기태든 누구든 자네 앞을 막으면 그냥 밟고 지나가. 알겠나?
이민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서가 저택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마치 진군하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십시오. 이 비서님.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이민서가 차에 올라타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우뚝 솟은 대성그룹 사옥이 보였습니다. 이민서가 주머니 속에 USB를 만지작거리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최기태. 이제 내 차례니까. 차는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가 대성그룹 본사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민서에게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서재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서는 장필두 회장이 붙여준 최고 수준의 회계 전문가 팀과 함께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 파묻혀 지냈죠. 대학 시절 잠시 놓아야 했던 펜을 다시 잡은 이민서의 눈빛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민서가 두꺼운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재 구매 비용이 시세보다 30%나 부풀려져 있어요. 이 차액이 전부 DS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고요. 옆에 있던 회계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비서님. 저희가 며칠을 찾아도 안 보이던 흐름을 단박에 찾아내시다니요. 휠체어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필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꺼보게. 내가 뭐라 그랬나? 내 눈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지. 이민서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회장님. 최기태 상무가 빼돌린 돈이 해외 계좌로 세탁된 정황까지 다 잡아내야 해요. 그래야 꼼짝 못하고 당할 테니까요. 장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줘야지.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으니 실전에 투입될 시간이다. 준비됐나? 이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이민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장 회장의 최측근만 맬 수 있다는 사원증을 목에 건 그녀의 모습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비서실에 새로 왔다는데?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했대. 분위기 장난 아니다. 무슨 모델 같네. 이민서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회전문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최기태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던 최기태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이민서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최기태가 능글맞은 표정으로 이민서의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어라? 우리 회사에 이런 미인이 있었나? 어느 부서야? 이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전 편의점 바닥에서 자신을 발로 차고 돈을 뿌리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기태는 이민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취했던 데다 그에게 편의점 알바생 따위는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최기태가 이민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오, 가까이서 보니까 더 괜찮네. 신입인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이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이번에 회장님 수행비서로 발령받은 이민서입니다. 수행비서? 아, 그 노망난 영감. 아니, 할아버지가 뽑았다는 그 비서? 최기태가 이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이민서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기태가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비싸게 구네. 야, 할아버지 비위 맞추는 거 힘들지? 나중에 내 방으로 와. 내가 편한 보직으로 옮겨줄 테니까. 응? 최기태가 킬킬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기태는 이민서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추파를 던졌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민서의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보안 요원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비서님 괜찮으십니까? 이민서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이민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해둬라, 최기태. 네가 짓밟은 그 알바생이 내 목을 조르러 갈 테니까. 그날 밤 본사 건물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각 청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마스크를 푹 눌러 쓰고 모자를 쓴 한 청소부가 유독 주변을 경계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이민서였습니다. 장 회장의 지시로 최기태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잠입한 것입니다. 이민서는 미리 확보한 마스터키로 최기태의 상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고 이민서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최기태의 책상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술병과 담배꽁초 그리고 각종 유흥업소 명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이민서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장갑을 끼고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밑, 소파 뒤, 액자 뒤. 장 회장이 알려준 포인트마다 초소형 도청 장치를 능숙하게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때 파쇄기 옆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서가 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종이를 본 이민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편의점 본사 영업팀장과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제목 성북동 편의점건 처리 완료 보고. 내용 상무님 지시대로 해당 알바생 이민서 해고 조치하였으며 점주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건물 재개발 건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서가 이를 갈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역시 내 놈 짓이었어. 이민서는 증거물을 챙겨 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무실을 정리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이민서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만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회장실. 이민서가 확보한 증거물과 도청된 음성 파일을 장필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장필두가 이메일 출력물을 읽어보더니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내 땅에서 내 사람을 건드려? 장필두가 분노를 사기며 이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다.
이걸로 놈의 목을 칠 칼날은 완성됐어. 그런데 민서 양. 네, 회장님. 최기태 그놈이 눈치챘어. 자네 뒷조사를 시작했다더군. 이민서가 놀란 눈으로 장필두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정체를 알았나요?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그놈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자네 동생 병실 근처에 수상한 놈들이 얼쩡거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이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 장필두가 손을 들어 이민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누구야? 이미 손을 써뒀지. 자네 동생은 오늘 새벽에 내 개인 별장에 있는 의료시설로 옮겼어. 거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해. 수술 날짜도 잡혔으니 안심해. 이민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장필두가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이민서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대성그룹 창립 초기부터 장필두가 써오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밖에 내가 이 펜으로 대성그룹을 일으켰어. 이제 자니가 이 펜으로 그룹을 다시 바로 세워줘. 내일 행사에서 자니가 발표할 때 이걸 들고 올라가. 이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장 회장의 인생과 신뢰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이민서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 밤 11시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릴 대연회장. 화려한 꽃장식과 수백 개의 의자가 놓인 텅 빈 홀에 이민서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텅 빈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저 자리에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최기태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민서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의 시나리오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기태의 오만한 얼굴, 점장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빗속에서 울던 자신의 모습. 이민서가 눈을 번쩍 뜨자 조명을 받은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품에서 장 회장이 준 만년필을 꺼내 단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기태, 내일이 내 제삿날이야. 기대해. 이민서의 목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던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칼을 뽑아든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민서가 뒤를 돌아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최기태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뜨고 그 위로 붉은색 글씨가 타이핑되듯 나타났습니다. DDAY.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초저녁부터 화려한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수백 명의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행사장 정면에는 새로운 100년 대성그룹의 비상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 단상에는 오늘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최기태가 서 있습니다. 최기태가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며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성그룹이 과거의 낡은 껍질을 벗고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객석 앞줄에 앉은 최기태의 측근 이사들이 요란하게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최기태가 만족스러운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필두 명예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가 그룹을 이끌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박 하는 소리와 함께 행사장 내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전 사태에 객석 곳곳에서 당황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경호팀, 어떻게 된 거야? 최기태가 당황하여 마이크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장 조명 안 켜요? 관리자 어디 있어? 어둠 속에서 웅성거림이 커질 때쯤 단상 뒤편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준비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적힌 섬뜩한 제목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대성그룹의 민낯 리더의 자격.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하는 가운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지나가고 편의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날짜는 일주일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최기태는 만취한 상태로 진열대를 발로 차고 말리는 늙은 노숙자에게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를 말리는 젊은 여자 알바생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최상무 아니야? 노인을 발로 차고 여자를 때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객석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기태가 사색이 되어 손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꺼. 당장 안 꺼. 저거 누가 틀었어. 방송실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 최기태가 씩씩거리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가려는 찰나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동시에 꺼졌던 핀 조명 하나가 문 쪽을 강하게 비췄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 휠체어 한 대와 그 뒤를 지키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은 병상에 누워 오늘 내일 한다던 장필두 회장이었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은 영상 속에서 뺨을 맞던 바로 그 알바생 이민서였습니다. 회장님? 장 회장이 살아있었어.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타타타타탁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최기태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병원에. 이민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고 레드카펫을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장필두가 단상 아래 멈춰서서 벌벌 떨고 있는 최기태를 차가운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건강이 뭐 어쨌다고? 자니가 보기엔 내가 송장 치를 준비라도 해야 할 것 같나? 최기태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회장님 쾌유를 빌며 더러운 손 치워. 장필두가 지팡이로 최기태의 손을 거칠게 내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향해 손짓하며 이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올라가라. 가서 저놈의 가면을 벗겨버려. 이민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일주일 전 비에 젖어 떨던 그 초라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서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장 회장이 물려준 만년필이 굳게 쥐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필두 회장님의 수행비서이자 방금 보신 영상 속 폭행 피해자 이민서입니다. 이민서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숫자가 적힌 도표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최기태 상무는 지난 5년간 유령 회사인 DS홀딩스를 통해 그룹의 자재 구매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서가 레이저 포인터로 도표의 핵심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은 해외 도박 자금과 불법 로비, 그리고 오늘 보신 것과 같은 갑질 사건을 무마하는 합의금으로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그 증거인 이중 장부 원본 스캔 파일입니다. 최기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야, 너 죽고 싶어? 당장 안 내려와? 최기태가 이민서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장 회장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최기태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최기태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기태를 노려보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치지직. 상무님 지시대로 해당 알바생 해고 조치하였으며 점주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민서가 녹음기를 끄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힘없는 알바생 하나 자르겠다고 본사 권력까지 동원하셨더군요. 이게 대성그룹이 말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입니까? 최기태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저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민 짓이라고. 회장님, 저 계집애 말 듣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장필두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진동처럼 묵직했습니다. 가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게 가짜라고? 최기태, 내 놈 눈엔 내가 아직도 길바닥에서 밥 빌어먹는 노인네로 보이나 보구나. 장필두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 친필 서명서다. 그리고 장필두가 최기태를 향해 지팡이를 겨누며 천둥처럼 호통쳤습니다. 최기태, 너를 이 시간부로 상무직에서 해임한다. 또한 횡령, 배임, 폭행 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내 회사에서 당장 꺼져. 장 회장의 일갈이 끝나자마자 행사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기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관이 최기태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기세등등하던 최기태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서 휠체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최기태가 콧물 눈물을 쏟으며 장필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장필두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최기태는 단상 위에 있는 이민서를 향해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이비서, 아니 민서 씨,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 전 재산 다 줄게. 응? 제발. 이민서가 천천히 단상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최기태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습니다. 이민서가 바닥에 엎드린 최기태 앞에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올려다보았던 그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서가 허리를 숙여 최기태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하셨죠?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자존심, 돈으로 못 사요. 죄가 몸으로 때우세요. 이민서가 고개를 들고 수사관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데려가세요. 안 돼. 이거나. 삼촌. 민서 씨. 으악. 최기태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양쪽에서 팔을 잡힌 채 행사장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행사장 안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 장필두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민서가 다가가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장필두가 이민서의 손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후회 속에 눈을 감았을 게야. 장필두가 이민서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 비서가 아니다. 내 딸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자랑스러운 딸이다. 이민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느낀 것은 통쾌함보다는 가슴 먹먹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때 이민서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박사님. 네, 정말입니까? 수술이 성공적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서가 전화를 끊고 환하게 웃으며 장필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지 수술이 잘 됐대요. 이제 걸을 수 있대요. 장필두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참 잘 됐구나.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로다. 어서 가자. 가서 우리 민지 얼굴이나 좀 보자꾸나. 이민서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소란스러웠던 세상과 단절된 고요한 차 안. 이민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깨어나면 회장님부터 뵙고 싶어 할 거예요.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을 잇던 이민서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장필두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구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쥐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이민서가 장필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필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민서가 다급하게 앞좌석의 기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차 돌려요. 당장 병원으로 가요. 빨리요. 이민서가 장필두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겨우 다 끝났는데. 민지도 봐야 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기사가 핸들을 급하게 꺾자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 이민서의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필두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찾아온 예고 없는 불행이 검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죠. 이민서가 이동 침대를 붙잡고 땀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달렸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버티세요. 다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이동 침대 위 장필두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있고 미동조차 없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삐삐 소리를 내며 위태로운 생명 신호를 알리고 있었죠. 응급실 입구에 다다르자 의료진들이 이민서를 가로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밖에서 대기하세요. 이민서가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해요. 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호사가 이민서를 단호하게 밀어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방해만 돼요. 진정하고 기다리세요. 쾅! 닫힌 수술실 문 앞에서 이민서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장필두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민서가 떨리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이제 겨우 웃으셨는데, 아직 해드릴 게 많은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초조하게 수술실 앞을 서성이던 이민서의 눈에 병원 로비에 걸린 TV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라는 붉은 자막이 긴급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성그룹 장필두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수행비서의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민서가 숨을 멈추고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민서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함께 유산 노린 독극물 투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앵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이모 씨가 장 회장의 식사에 불상의 약물을 섞어 심장 발작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되었던 최기태 상무는 무고함이 입증되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민서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범인이라니. 최기태가 풀려난다니.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이민서를 향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 수갑을 찬 최기태가 아니라 멀쩡한 정장 차림의 최기태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최기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어떻게? 최기태가 이민서의 코앞까지 다가와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주제 파악 좀 하라고 했잖아. 감히 회장님을 독살하려고 해? 이 천하의 몹쓸 년. 이민서가 최기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회장님이 쓰러지시길 기다린 거지. 네가 꾸민 짓이잖아. 하지만 이민서의 손이 닿기도 전에 검찰 수사관들이 이민서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수사관이 이민서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건조하게 의조렸습니다. 이민서 씨, 당신을 장필두 회장에 대한 살인 미수 및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민서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요. 난 아니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가져와. 최기태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 이민서의 가방을 툭툭 쳤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민서가 금고에서 챙겼던 비자금 장부 USB가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약 봉투였습니다. 증거, 여기 있네. 내 가방에서 나온 이 약, 회장님 심장약이랑 바꿔치기 한 거 맞지? 이민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네가 넣었잖아. 비겁하게 이러지 마. 최기태가 약 봉투를 수사관에게 넘기며 이민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증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야. 넌 이제 끝났어. 감옥에서 썩을 준비나 해. 이민서가 끌려가면서 수술실 쪽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저 아니에요. 일어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장님. 수술실 문은 굳게 닫힌 채 묵묵부답이었고 이민서의 외침은 병원 복도에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차갑고 습한 유치장 안입니다. 이민서는 죄수복을 입은 채 좁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살인 미수범으로 추락한 현실이 믿기지 않아 몸이 덜덜 떨렸죠. 철창 너머로 교도관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민서 면회다. 이민서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라도 온 것일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최기태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이민서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최기태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빙글거렸습니다. 어이쿠 성질머리하고는 내 덕분에 콩밥 먹게 생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민서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노려보았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시면 다 밝혀질 거야. 넌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최기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그 노인네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병원장한테 특별히 부탁해뒀거든. 아주 편안하게, 영원히 주무시게 해달라고. 이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삼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최기태가 킬킬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유리벽에 들이댔습니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를 탄 이민서의 동생 이민지가 병원 정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유리벽에 매달렸습니다. 민지, 우리 민지 건드리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최기태가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해. 순순히 네가 다 꾸민 짓이라고 자백하고 감옥에서 썩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동생 장례식 치르든지. 안 돼. 제발 민지는 놔줘. 걘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민서가 무너지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적으로 돌아선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정의도 진실도 권력과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오늘 밤까지야. 내일 아침 검찰 조사에서 딴소리하면 동생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알겠어? 최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 부를 생각 마. 어차피 내 돈 받은 놈들이라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최기태가 나가버리고 텅 빈 면회실에 이민서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다시 유치장 독방으로 돌아온 이민서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눈동자는 죽은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죠. 회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깊은 어둠 속. 이민서가 바닥에 놓인 자신의 영치품 바구니를 힘없이 뒤적거렸습니다.
체포될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비닐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갑, 립밤, 머리끈, 그리고 쓰레기로 분류되어 구석에 처박힌 낡은 반창고 통 하나. 이민서의 손이 반창고 통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장필두가 쓰러지기 직전 차 안에서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보게라며 건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죠. 이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반창고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양철통이었지만 흔들어 보니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이민서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반창고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통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이민서의 손끝에 바닥 부분에 미세한 틈이 만져졌습니다. 이민서가 손톱으로 바닥 틈을 힘주어 들어 올렸습니다.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와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급하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장필두의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쓰러진다면 그건 병이 아니라 사람 지질 게다. 이 카드 안에 병실 CCTV 접속 코드가 있다. 놈들이 나를 해치려 할 때 이게 내 유일한 무기가 될 거다. 이민서가 쪽지를 가슴에 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장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쓰러질 것과 최기태가 병실을 장악할 것까지도. 이민서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셨군요. 아직 안 끝났어. 최기태, 넌 이제 죽었어. 이민서가 SD카드를 입안에 넣고 꿀꺽 삼킬 듯 혀 밑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교도관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제발요. 교도관이 귀찮다는 듯 다가와 철창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해. 조금만 참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약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민서가 바닥을 구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서 숨겨둔 예비 스마트폰으로 이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동생을 살리고 회장님을 구하고 자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민서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반격의 시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민서는 죄수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담당 검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검사가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이민서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민서 씨, 시간 끌지 맙시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당신 가방에서 나온 독극물, 그리고 최기태 상무의 증언. 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텐데. 이민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자 검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야, 이민서,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넌 살인 미수범이야. 내 동생 수술비, 그거 다 네가 횡령한 돈으로 한 거잖아. 동생이라는 단어에 이민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치장에서 떨던 때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님, 자백하겠습니다. 검사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여기 진술서에 도장 찍어. 이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고요. 기자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해주세요. 제 죄를 뉘우치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검사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민서를 훑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제성이 큰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공개 자백은 검사에게도 큰 실적이 될 터였습니다. 좋아. 대신 딴소리하면 그땐 진짜 끝장인 줄 알아. 알겠어? 잠시 후 검찰청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단상 위에 선 이민서를 향해 집중되었죠. 이민서는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카메라 너머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최기태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장필두 회장님을 해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행비서 이민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민서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 변기 수조 뒤에 숨겨두었던 장 회장이 준 예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검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거 빼서 당장? 수사관들이 달려들기 전 이민서가 재빨리 스마트폰 화면을 브리핑룸의 대형 모니터에 미러링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병실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모니터 속 장소는 장필두 회장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상 옆에는 의사가 아닌 최기태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최기태 상무 아니야? 손에 들고 있는 거 주사기 맞지? 화면 속 최기태가 장 회장의 산소호흡기 호스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삼촌, 그러니까 얌전히 계시지 왜 객기를 부리셨어요? 편안하게 가세요. 뒷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최기태가 주사기를 링거줄에 꽂으려는 순간 이민서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 시각 서울대 병원 1205 병실 상황입니다. 최기태가 회장님을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웅성거리며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검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 중단해. 전원 내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고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민서가 카메라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기태, 당신이 의료진을 매수하고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증거, 지금 전 국민이 보고 있어. 당장 그 손 떼. 화면 속에 최기태가 무언가 낌새를 챈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병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최기태가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중계되자 브리핑룸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횡령했다던 돈, 그리고 장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이민서가 스마트폰을 조작해 또 다른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장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유언장과 최기태가 이민서의 계좌를 도용해 돈을 빼돌린 내역이 담긴 은행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본인 장필두는 사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본인의 대리인 이민서에게 재단 운영의 정권을 위임한다. 유언장 내용이 공개되자 검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덮어 씌우려던 모든 혐의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서가 수갑찬 손을 들어 검사를 가리켰습니다. 검사님, 이제 누가 범인인지 확실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최기태의 돈이 증거보다 더 중요하신가요? 검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법무부 장관의 긴급 지시가 내려왔고 현장에서 검사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끌려나갔습니다. 이민서의 수갑을 풀어주는 수사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민서는 대답 대신 멍하니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브리핑룸을 빠져나오는 이민서를 향해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민서 씨,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 회장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민서는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장 회장의 아니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민서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12층 중환자실 앞에 다다르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과학수사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폴리스라인을 뚫고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회장님 어딨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이민서가 주치의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은요? 괜찮으신 거죠? 네. 주치의가 땀을 닦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 비서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약물이 투여되기 직전에 제지되었고 충격 때문에 잠시 혈압이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이민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치의가 이민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제일 먼저 이 비서님을 찾으실 겁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민서가 눈물을 닦고 떨리는 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장필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처럼 창백한 죽음의 색이 아니라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서가 침대 옆에 앉아 장필두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최기태 잡았고요. 회장님도 지켰어요. 이민서가 장필두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장필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민서가 놀라 고개를 들자 장필두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이민서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민서야.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이민서에게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장필두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이민서가 다시 한번 오열하며 장필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뒷문으로는 포승줄에 묶인 최기태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성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살인마, 페르나, 돈이면 다냐, 지옥에나 가라. 날계란과 밀가루 폭탄이 최기태의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노란 계란물을 뒤집어 쓴 최기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송차가 떠나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재벌가의 몰락을 넘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병실안 이민서는 장필두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고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민서가 주머니 속에서 낡은 반창고 통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거대한 세상을 바꾼 기적의 증거물이었죠. 회장님, 이제 푹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민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필두가 다시 평온하게 잠들자 이민서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거리에는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안은 선고를 기다리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기태는 수의를 입은 채 퀭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기태는 자신의 친족인 장필두를 살해하려 시도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르는 순간 최기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무기징역이라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다 무효야. 변호사, 뭐해? 항소해. 교도관들이 최기태의 양팔을 잡고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민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통쾌함보다는 길었던 악연을 끊어낸 후련함에 가까웠습니다. 최기태가 끌려나가며 이민서를 발견하고 악을 썼습니다. 이민서, 너 가만 안 둬.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으악. 이민서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가 사라지는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민서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장필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죠. 이민서가 달려가 장필두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장필두가 껄껄 웃으며 이민서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허허, 내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자네는 모를 걸세. 그래, 재판은 어떻게 됐나? 무기징역이래요. 이제 다시는 세상 빛 못 볼 겁니다. 장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죗값을 치르는 게지. 자, 이제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가자꾸나. 우리 새 회장님 취임식에 늦겠어. 이민서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에요.
전 그냥 재단 이사장이라니까요. 내 마음속엔 잔이가 그룹 회장일세. 전문 경영인이야 월급쟁이고 진짜 주인은 자네지. 어서 타자고. 차는 대성그룹 본사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대성희망재단의 개관식 및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강당에는 직원들과 후원 대상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장필두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저 장필두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제 남은 여생과 재산은 모두 이곳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겁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일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소개합니다. 장필두가 흐뭇한 눈길로 옆에 서 있는 이민서를 가리켰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을 쏘아 올린 이민서 이사장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이민서가 단상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춥고 어둡고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돈 5,000원짜리 도시락 하나가 얼어붙은 사람을 살리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민서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장필두와 눈을 맞췄습니다. 장필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였습니다. 대단한 힘이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저는 앞으로 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민서가 허리 숙여 인사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온 이민서에게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언니. 이민서가 뒤를 돌아보자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 있는 여동생 민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입을 틀어막으며 달려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너 걸어온 거야? 진짜 걷는 거야? 민지가 언니의 품에 안겨 울먹였습니다. 응, 재활 선생님이 나 이제 뛰어도 된대.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두 자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장필두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죠. 옆에 있던 집사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명예회장님. 우십니까? 우긴 누가 울어. 봄바람이 메워서 그러지. 거참, 날씨 한번 좋구나. 계절은 흘러 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금요일 밤, 이민서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1년 전 자신이 일했던 그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앳된 얼굴의 남자 알바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알바생이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온장고에서 따뜻한 캔 커피와 빵을 한가득 골라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으며 힐끔힐끔 이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뉴스에 나오신 이사장님 아니세요? 이민서가 검지를 입에 대며 윙크했습니다. 쉬, 비밀이에요. 이거 다 계산해 주시고 학생이 먹어요. 알바생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안 돼요. 이걸 제가 어떻게... 나도 여기서 일했었어요. 새벽에 얼마나 배고프고 추운지 잘 알아요. 선배가 사주는 거니까 그냥 먹어요. 이민서가 계산을 마치고
알바생의 손에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었습니다. 힘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반드시 봄은 오니까. 알바생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온 이민서는 하얀 입김을 불며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앞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출한 듯한 10대 소년이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장필두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민서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할 것도 없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민서의 손에는 갓 데운 따뜻한 도시락과 핫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민서가 소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저기 학생. 소년이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눈망울이 과거의 자신, 그리고 장필두와 닮아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마요. 저 돈 없어요. 이민서가 따뜻한 도시락을 소년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 이거 먹고 몸 좀 녹여. 소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시락과 이민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줘요? 이민서가 핫팩을 뜯어 소년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았거든. 갚는 중이야. 소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년은 허겁지겁 도시락 뚜껑을 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서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소년의 목에 둘러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길 건너편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필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차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석에 김 실장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십니다. 장필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봤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건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야. 이민서가 밥을 먹는 소년의 등을 쓰다듬어 주다가 건너편 차에 있는 장필두를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필두도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이었지만 그곳만큼은 난로를 켜놓은 듯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제 인생은 버려진 분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결국 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갈 비밀입니다.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눈송이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거창한 태양이 아니라 어둠 속에 켜진 작은 촛불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민서 씨가 장필두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시락을 데워드린 게 아니었죠. 그저 살을 내는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은 춥고 캄캄한 겨울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무심코 베푼 친절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고 돌아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최기태처럼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만 민서 씨처럼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날의 햇살 같은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뜻하지 않은 행운과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